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계좌 열어보는 맛이 참 오랜만에 좋으시죠? 며칠 크게 흔들렸던 게 언제였나 싶게 다시 위쪽을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AI 반도체 하나로 온 세상이 모셔가는 회사가 됐고요. 100원어치 팔아서 72원이 남는다는 그 잘나가는 엔비디아보다도 높은 마진을 냈다는 집계까지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어디선 500만원 간다는 얘기까지도 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주주분들께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은 날입니다. 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다 같이 웃는 날일수록 딱 하나 챙겨두면 좋은 게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 합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 꿈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조 단위로 적자를 내던 회사가 지금은 분기 하나에 사상 최대를 갈아치우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AI에 쓰이는 특수 메모리 HBM 시장에선 삼성을 크게 따돌리고 절반을 훌쩍 넘게 쥐고 있다는 집계고요. 미국 증시에 상장까지 하면서 만들기도 전에 물량이 다 팔렸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것도 큰 회사들이 몇 년치를 미리 계약으로 싹쓸이하면서 말이죠.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축제 한가운데서 아무도 크게 말해주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이제 막 시작하신 초보자분들도 알 수 있게 딱 하나만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500만원까지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회사가 파도에 어디쯤에 올라타 있느냐입니다. 왜 하필 파도냐고요? 이 반도체 회사의 실적은 크게 올랐다, 크게 빠지기를 반복하는 성질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잘 탈 땐 인생을 바꿔주지만 잘못하면 그대로 물속에 처박히는 그런 파도요. 그러니 얼마까지 오르느냐를 묻기 전에 이게 이제 막 올라타는 초입인지 아니면 벌써 꼭대기 근처인지 그걸 먼저 가늠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가격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파도를 보는 거죠. 이 파도가 얼마나 사나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년에 조 단위로 까먹는 적자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기마다 사상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죠. 지옥과 천국을 몇 년 만에 오간 겁니다. 이게 회사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요가 몰리면 값이 로켓처럼 솟고 뒤늦게 공장들이 물건을 쏟아내면 값이 폭삭 주저앉습니다. 실적 그래프가 보통 회사의 완만한 곡선이 아니라 위아래로 미친 듯이 튀는 심전도처럼 생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오르내림에 붙은 이름이 바로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런 널뛰기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큰 호황 뒤엔 어김없이 긴 불황이 왔고 그 파도가 몇 번이고 되풀이돼 왔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장은 전 세계에 세 회사밖에 없는 과점이라 안전하다고요.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새로 들어오려면 수조 원에 몇 년이 걸리니 아무나 못 낀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점이 파도를 없애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웁니다. 세뿐이다 보니 한 곳이 수요 폭발한다며 공장을 늘리면 나머지 둘도 자리 뺏길까봐 같이 늘립니다. 그렇게 새 회사 물량이 몇 년 뒤 한꺼번에 쏟아지면 값이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거랑 값이 안 무너진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문지기가 아무리 세도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셋이 서로 물량을 쏟아내면 값은 무너집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이 세 회사가 다 같이 조 단위 적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과점이라 안전하다는 믿음이 그때 무너졌습니다. 사실 원래 이 판엔 회사가 수십 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나운 파도를 못 견딘 곳들이 하나둘 무너져 결국 셋만 살아남은 겁니다. 지금의 과점은 파도가 사라져서 생긴 게 아니라 파도가 하도 모질어서 약한 곳이 다 쓰러진 결과인 셈이죠. 그럼 지금이 파도의 꼭대기냐 바닥이냐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PER이라는 지표인데요. 주가를 회사가 버는 돈으로 나눈 숫자입니다. 보통은 이게 낮을수록 싸다고들 하죠. 지금 하이닉스 PER이 6배 안팎이라 다들 싸다고 군침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에선 PER이 낮은 게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는 버는 돈이 역대급으로 폭발한 상태거든요. 나누는 아랫값이 커지면 PER은 저절로 작아집니다. 다시 말해 실적이 꼭대기일 때 PER이 가장 싸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몇 년 전 적자였을 땐 PER이 수백 배로 튀거나 아예 계산도 안 됐는데 주가는 바로 그때가 바닥이었고요. 그러니 다른 주식에서 쓰던 PER 낮으니 싸다는 논리를 이 반도체에 그대로 갖다 대면 정확히 거꾸로 물릴 수 있습니다. 가격표가 아니라 그 숫자 뒤를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정말 그 꼭대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세력도 그건 못 맞춥니다. 2018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하이닉스 실적은 3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었는데 정작 주가는 그보다 5달이나 먼저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이 신기록이라고 다들 환호할 때 주가는 이미 반대로 돌아서 있던 거죠. 그리고 8달 만에 40% 가까이 빠졌다는 게 그때 기록입니다. 실적 좋다니까 이제 사야지 하고
더 뒤늦게 들어간 분들이 가장 늦게 물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가는 늘 실적보다 몇 걸음 앞서 움직이니까요. 물론 이번엔 AI가 다르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반대로 몇 년 뒤 공장들이 물건을 쏟아내면 또 반복이라는 걱정도 나오고요. 어느 쪽이 맞든 그 정점의 날짜를 미리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뜻밖의 단순해집니다. 꼭대기가 어딘지 맞히려는 마음을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못 맞힌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남습니다. 한 번에 정답을 찌그려 들지 않고 시간에 나눠서 담는 것. 흔히 말하는 분할 매수, DCA입니다. 파도의 어디가 꼭대기고 어디가 바닥인지 점치는 대신 여러 지점에 나눠 담아서 파도 자체를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두면 500만 원을 가든 안 가든 내가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세력은 가격은 흔들 수 있어도 내일이 오는 것까지 막지는 못하니까요. 급할 이유가 없다는 그 시간이라는 축이 개인에게만 남은 특권입니다. 파도를 못하겠으면 파도를 평평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 계신 자리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이번 상승에 이미 크게 올라타 계신 분은 500만 원이라는 숫자에 마음을 다 뺏기기 전에 이 파도가 언제 부서져도 견딜 만한 크기인지부터 차분히 되짚어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아직 못 올라타서 조급하신 분은 지금 다 넣지 못한 게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500만 원을 외치며 급할 때 천천히 나눠 담을 자리는 늘 남아 있으니까요. 파도는 반드시 다시 출렁이고 그 자리는 그때마다 오는 법입니다. 현금을 들고 지켜보신 분은 그 현금이 곧 나눠 담을 총알입니다. 그동안 못 오른 걸 아까워하실 것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은 그 시간이 지금은 가장 값진 총알이 돼 있으니까요. 어느 자리에 계시든 이 파도를 한 번에 다 먹으려 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쉬워도 정작 그 조급함을 이겨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오르는 걸 보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 넣고 싶고 빠지는 걸 보면 여기가 바닥인가 싶어 손이 먼저 나갑니다. 파도의 꼭대기와 바닥을 자꾸 점치게 만드는 그 조급함이죠. 저 역시 그 마음에 숱하게 무너져 봤고요. 그래서 저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대신 붙잡아줄 방법을 오래도록 붙들어 왔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 말의 진짜 뜻을 아시나요? 다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얘기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정작 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떨어지는 칼날에 손부터 뻗는 일이죠. 시장의 추세에 맞서서 반대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 격언의 전제는 하나입니다. 바닥은 아무도 못 맞힌다. 그러니 발바닥 각질까지 맞히려 들지 말고 저점이 나왔고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는 근거가 갖춰진 다음 그때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쉽죠. 근데 그 무릎이 어딘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불 꺼진 방에 화면만 환하고 손가락은 매수 버튼 위에서 한참을 멈춰 있는 밤이요. 여기가 바닥이지 싶은데 근거를 물으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더 빠지면 영영 못 산다. 그 기분 하나로 매수 버튼을 누르셨을 겁니다. 근데 다음날 더 빠지죠? 그럼 이럽니다. 아까가 아니라 여기가 진짜 바닥이지. 또 누르고 또 빠지고 그렇게 며칠이면 총알이 없습니다. 정작 진짜 싼 자리가 왔을 때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밤을 수없이 지나봤습니다. 칼날은 용감한 손이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못 견딘 손이 잡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마음, 조급함이고요. 그 조급함이 사람을 자꾸 바닥을 점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은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날은 반드시 또 옵니다. 제가 감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늘 반복되어 온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무릎을 찾는 지표를 만들어 매일 쓰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라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가리지 않고 나눠서 모으는 분할 매수 기준에 맞는 자리가 오면 차트에 표시가 하나 뜹니다. 근데 이 지표라는 녀석 성격이 좀 고약합니다. 웬만해선 신호를 잘 안 주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먼저 우리 삼성전자입니다. 2년치 일봉인데요. 표시는 여기 이게 답니다. 이 긴 오르막 내내 단 한 번도 안 뜹니다. SK 하이닉스도 볼까요? 여기도 몇 개 없죠?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신호가 잘 안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추세를 판단하는데도 분명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나스닥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테슬라는 좀 더 자주 뜨네요. 오르내림이 심했으니까요. 분할로 사모으기 좋은 곳에서 신호가 뜬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차트에서는 명확합니다. 조정의 저점 구간들에서 신호가 제대로 뜬 모습입니다. 코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는 신호가 상당히 자주 뜨는데 거의 4년간 가격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아까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조정의 저점 구간에서 신뢰도 높은 신호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규칙이 보이시죠? 가격이 많이 오른 자리엔 지표가 안 뜹니다. 눌렸다가 반등이 시작되는 자리에서만 뜹니다. 비싸면 안 사는 겁니다.
지표를 만들고 나서도 꾸준히 보완,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장중에 신호가 떴다가 마감 때 사라지는 노이즈를 없앴습니다. 봉이 마감으로 확정되기 전엔 절대 안 뜨고요. 거래량이 안 실린 자리도 그냥 지나갑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격은 바닥을 한 번 더 파고 내려가는데 떨어지는 힘은 오히려 식어가는 엇갈림.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버전스 상황에서만 신호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먼저 잡히고 매수세가 실린 장악형 양봉이 마감까지 버텨내야 그제야 그 무릎 표시가 뜹니다. 무릎이란 게 그런 자리입니다. 발바닥은 지나보내고 돌아섰다는 근거가 갖춰진 자리요. 확인 매매라고도 하죠. 그럼 고점 근처에서는 어떠냐? 달아오른 과열 구간에선 지표가 아예 눈을 감아버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지표는 파는 자리를 찍어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어깨에서 더 사겠다고 덤비는 건 막아준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표의 표시가 한번 뜨면 14일 정도는 쉽니다. 이 기간은 설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큰 추세 안에서는 직전보다 낮은 가격이 와야만 다음 신호가 뜨고요. 가격이 크게 올라서 추세가 바뀌게 되면 그때는 기준을 새로 잡습니다. 한 가지 이건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차트에 신호가 떴다는 건 무조건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죠. 표시가 뜨고도 그 뒤로 더 내려간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당연히 있습니다.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자리가 왔으니 본인이 직접 들여다보고 판단하실 차례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종목 선정도 사고 파는 결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판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보조가 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설정을 해놓다 보니 신호가 뜨는 날보다 안 뜨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처음엔 저도 고장났나 싶었거든요. 근데 지나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기다림이 저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신호가 뜨면 알림이 오게도 설정이 가능해서 요즘은 저도 알림이 울려야 차트를 엽니다. 그전엔 볼 게 없으니까요. 오늘 제가 만든 이 지표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따로 구독이나 결제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고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만 작성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차트가 멀게만 느껴지시는 투자 초보자분들, 조급함 때문에 투자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분명 이 지표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열심히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